문화경제TV의 설재구입니다. 오늘 특별히 서예를 통해서 평생의학들을 양성해 오시면서 작가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서예계의 원로 선생님이신 우리 이응남 선생님을 이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까 글 쓰는 걸 좀 봤습니다. 아주 너무 힘도 많이 들어가고 참 좋습니다. 작품 하시는 게. 요즘 어떻게 건강 좋으십니까? 네, 그건 좋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선생님하고는 참 좋은 또 멋진 인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가져오면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 또 선생님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요즘 서예계가 좀 많이 좀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요새 좀 서예를 배우는 사람들이 좀 덜 배워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저는 고려대학하고 그 평생교육원 그 방송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 평생교육원 거기 원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은 그냥 거기 교수로 나가서 그 후학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고, 또 그 전국에 그 서예하는 분들을 제가 그 초청을 해서 인사동 비엔날레 또 그다음에 서울 비엔날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할 때 한 2,000명씩 모여가지고 그 작품 활동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총 서예 특별 작가 연합회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제가 좀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 서예문이나 총연합회라고 거기에 이제 그 공동회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한국의 여성으로서 제일 유명하신 조정숙 씨가 공동회장이고, 그다음에 또 홍석창 교수라고 저기 홍대 그 양반하고, 맹간영 씨라고 앵커 하시던 분 이제 그 양반하고, 그다음에 정상옥 총장이라고 동방대학교 총장 하시던 정상옥 총장하고 이렇게 다섯이 공동회장을 해서 매년 전시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인사동에서 이렇게 전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서예를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세계가 참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좀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 서예계에 입문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서예는 저는 경주이가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많아요. 지금 이제 보기는 젊어 보여도 지금 81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집안이 경주이가인데 무관 출신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글씨를 저녁에 하나라도 안 써놓고 그냥 자면은 아침에 야단을 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다 보고 이제 뭐 한학도 하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냥 썼습니다. 쓰다가 이제 사변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안 쓰다가 또 이제 사변 나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학교는 다니면서 이제 항상 서예를 했어요. 했는데 이 서예는 이 거짓말을 안 해요. 쓸 만큼 들고 또 이게 좋은 뜻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항상 마음 수양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지금 뭐 내가 이렇게 처음에 쓸 때는 누굴 지도하려고 쓴 건 아닌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국전에 또 심사위원장도 하고, 또 이제 그 서예계에서는 그래도 조금 대부 소리를 들으니까 요새는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일이 영화 배우 옛날에 하셔서 참 이렇게 맞는 그런 스타일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포스 좀 있으시고 이런 스타일이신데, 의외로
또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또 후학들을 또 그 양성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 지금 뭐 여러 형태로 지금 보니까 고대에도 나가시고 지금 강의하시는데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이제 뭐 KBS 문화센터, MBC 문화센터, 계몽사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젠 다 그걸 정리하고 이제 지금 학교만 나가고 여기 이제 저희 제자들이 여기도 있지만 우리 그 대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많이 나갑니다. 이제 그 여기 내 제자들 몇 사람들이 또 이제 그 가리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사동에서 이제 좀 그 서에도 이제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가 되려면 정식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국전에도 되고 이제 이래야지 이제 그 정식 프로 작가가 되고 그냥 좋아서 쓰는 사람들은 그건 아마추어라고 해서 이제 좀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거를 이 법대로 글씨를 배워야 되는데 그냥 뭐 소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몇십 년 쓰다가 이제 정식으로 할 사람들이 이제 주로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딴 데서 이제 서예를 많이 가리키고 그러던 이제 영감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제 정식으로 배우려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좀 지도 좀 해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해놓고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젊으시고요. 그리고 또 실제 또 젊게 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작품 활동도 하시면서 뭐. 아니 저는 이제 있습니다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젊었을 때 운동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한 젊었을 때부터도 이제 사이클을 주로 많이 타는데 사이클도 타고 뭐 춘천까지도 갔다 오고 그럽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못 갔는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춘천까지 갔는데 요새는 그저 양평 정도밖에 못 갔다 옵니다. 그것도 대단한 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인사동이 정말 그 문화의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특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 인사동 자체가 많이 지금 이제 변질이 됐거든요.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의 어떤 이제 비엔날레를 이야기하셨는데 서울 서해 비엔날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사동 그 비엔날레가 오히려 더 좀 정감이 갑니다. 그러냐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미술의 또 서해의 어떤 메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인사동 이쪽 종로를 좀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인사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동 그 이 서해 비엔날레가 좀 국제적인 어떤 규모로 좀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비엔날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비엔날레라는 게 그게 원래 그 빈곤층의 그 어부의 마을에서 이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게 유명한 비엔날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됐는데 비엔날레라는 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저는 학교를 동국대학교 미술과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예는 하지만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가들도 다 동문들이고 지가 또 지금 국전협회에 또 이제 그 명예 총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엔날레를 하는데 누가 그거를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게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근데 미술인들은 그 자기의 그 아집들이 세고 막 그 고집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잘 이렇게 모이질 않아요. 그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미술 오는 사람이나 서예 오는 사람들 선배로서 이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주고 또 주로 이제 서울서 비엔날레를 하더라도 각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전시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제가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인사동 비엔날레 같은 데 했을 때는 서양화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한 1,500 내지 한 2,000점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좀 잘 된 것만 한 600점 정도, 700점 정도 이렇게 골라서 이제 전시를 하죠. 전시를 하는데 일단 작가들이 서울에 와서 인사동이라는 그
인사동이라는 곳에서 그 전시를 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리고 또 모든 이 종로 인사동에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림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서로 또 이제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근데 이제 이걸 하는데 이게 지금 인사동이 지금 그 옛날에는 인사동에 문방사호가 이렇게 가게마다 다 문방사호가 돼 있는데 예, 그랬었습니다. 요새는 이게 이제 세월이 이게 바꾸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 옷장사나 많이 들어오고 바뀌었죠, 말이야, 지금. 막 음식점이나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사동이 예의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인사동에 양반이고 또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관광객도 오면은 참 그 예것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가 이제 인사동에서 그 가운 써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인사동에 오면 좀 이렇게 가운도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네, 이제 프로그램. 좀 여기 그 인사동이라는 걸 많이 알리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가 하는 그 인사동 비엔날레나 서울 비엔날레나 호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를 하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요새 좀 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코로나가 또 여기 끝이면은 내년이고 이제 하게 되면 또 비엔날레를 좀 대대할 겁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떤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모처럼 좀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그 평창 봉평에 저 문학인과 서예를 위해서 시 서합이 그 기념공원을 이제 조성할 예정이거든요. 그 이 기념공원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전망이라든가 생각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이제 먼저 예. 근데 원래 이제 설 이사장이 어렸을 때부터 나 알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래서 전번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길래 나도 나대로 이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가 저 충청도에 비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 지가 총재인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이제 그 비석을 세울 테니까 내 작품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내가 하나 써주려고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그냥 뭐 질서 없이 비석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그걸 했다가는 또 그래도 좀 저거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작품을 안 줬어요. 안 줬더니 그런 끝에 신경을 썼었는데 그 지가 중국 같은 데를 가더라도 그 중국에도 비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비림이 그게 아주 관광지로서는 대단합니다. 거기는 그 비림에 가면은 그 비림의 그 비석을 가끔가다 그게 이제 그 유리를 띄워서 이제 탁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제 팔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풍화작용 때문에 비석이 그게 몇천 년씩 된 비석이 그게 풍화작용이 되니까 지금 덮었어요. 덮었는데, 거기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비림에 많이 갑니다. 글씨 쓰는 사람이고 뭐 이런 데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전번에 서리사장이 오셔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좀 신경을 쓰면은 그 봉평 관광지가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비석을 세우면 안 되고 비석도 돌도 좋은 자연석에다가 그 작가들도 좀 이름 있는 작가들 거를 좀 가서 거기다 세워놓고 좀 이렇게 그 관광지다웠게 우리 한국의 그 평창 모양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그게 거기가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비석 세우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내가 지금
원로 작가전도 하는데 내 책도 전번에 있지만 거기에 옛날에 운보성생 뭐 별 사람들 다 그 옛날에 그 서예 하시는 분들도 다 내가 이제 그 실어 가지고 이제 요새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제 거기다 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술사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번에 설리사장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거길 내가 한번 그 비석을 좀 하여튼 그 우리 국민들이 와서 좀 자부심을 갖게끔 그걸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을 썼어요. 신경을 써서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그 이제 그걸 하시는데 그거를 그 뭐 다른 사람 뭐냐 흥행 사업식으로 막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름 좀 있고 초래 작가급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석을 좀 이렇게 좀 씌워놓고 또 그러 해놓으면 그 가족들도 많이 오고 또 이제 또 학교 같은 데서도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서도 좀 이름 있는 사람들 것도 해주면은 또 전국적으로 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어린이들도 다 그런 것도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하시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땐 경비가 꽤 들어가요. 그거 뭐 그 돌 그거 하는 것도 하고 비석도 그런데 그거에 뭐 그거 만드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거 그렇게 큰 거를 어떻게 그걸 설리사장이 그걸 하시려고 그러나 난 좀 그게 좀 걱정스러웠어요. 예. 걱정스러웠는데 그걸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요. 네. 뭐랄까 이게 지금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널널하게 막 세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설계를 또 제대로 합니다. 예. 그리고 조경 설계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허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평창이 사실은 뭐 동계올림픽도 또 사실은 치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평이라고 하는 곳이 이효승 문학가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곳에 오는 관광객이 1년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런 기회에 또 서예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이 비를 세워서 많은 분들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뭐 좋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작품을 또 돌에 이렇게 그게 가능한 게 이제 문학인들 시비라든가 이 서예비는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선을 쫙 만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명소가 되고 역사에 남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사람이 태어났으면 또 이름 석자 남기고 하는 그렇지. 건데 요즘은 또 뭐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화장을 하고 또 이렇게 납골당에 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지인이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그 글씨를 써서 이렇게 세워놨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그럼 거기는 좀 납골당 같은 건 아닌 거죠? 예, 납골당은 그건 아니고. 아니고 이제 예. 그 사람의 그 비를 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호랭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쉽게 내가 말씀드려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그 거기다 비를 씌워놓으면 그건 그 양반 가족이나 대대로 그렇죠. 그건 아주 기념이 되고 우리 국가적인 또 차원에서도 예, 예, 좋고 예. 그런 거니까 그 좋으신 사업이세요. 예, 나중에는 이제 군이라든가 네. 또 이런 저 도에서 이렇게 관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년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 또 백서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앞쪽에는 저희가 이제 문학인들하고 이야기를 지금 나눠서 했던 것이 지필촌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서예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갤러리 전시장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 행사가 또 1년에 뭐 앙코르전으로 해서 한 번은 인사동에서 하고 또 한 번은 또 그쪽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좀 나가 있는 게 좀 좋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예. 그 비석은 이제 바깥에 외부에 있는데 예. 이제 실내도 만들 겁니까? 저희가 전시월제. 저희가 이제 실내는 이제 전시장. 그러니까 대규모 전시장이다. 전시장. 전시장을 만듭니다. 저희가 전시장. 미술관 만들 거고요. 전시장이 있어야지만 예. 이제 거기서도 한번 하고 인사동서도 하고 뭐 이렇게 예. 돌아가면서 하는 거. 예, 그렇게 좋죠. 저희가 구성을 하고요. 제가 지금 차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작년 그작년에 그 증평에서 한 3,500명 정도 그 작가 그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을 좀 기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규모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이제 공간이 이제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공동 회장님으로 그렇게 이제 모시는 걸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예. 저희가 이제 11월 11일 날 오후 2시에 저희가 대한민국 문학인 축제를 저희가 이제 한 500분 정도가 이제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학인들한테 시를 쓰시는 이제 문학가들이시거든요. 문학인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들 다 오시고 나도 이제 강의가 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그러면 강의를 가서 학교에다 잘 얘기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가서 잘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예. 거기가 발전되게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수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창 봉평 시사비공원 더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멋진 또 그 효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어떤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잘 조성해서 멋진 하나의 어떤 문화예술 그런 공원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예. 지금까지 문화경제TV의 설정우였습니다.